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 건축의 정점인 파르테논 신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 건축의 표본이라 할 도리스 신전 건축이 어떻게 전개돼 나갔는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아래쪽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아크로폴리스죠. 여기가 아테네고, 이 보면 이제 파르테논이 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 이 넓은 지역이 아고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아크로폴리스는 성서고, 아고라는 이제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뭐 시장, 법정 그런 공간이죠. 이상적인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 언덕 아래로 내려와 봅시다. 아고라의 지금 대부분은 폐허로 남아있지만 아주 놀랍게도 대단한 신전이 하나 이렇게 거의 완벽한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헤파이스토스, 바로 대장간 신이죠. 그를 모신 신전입니다.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자, 이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이제 기원전 449년에서 415년에 이제 건축이 됐고, 아고라의 대부분은 폐허가 됐지만 이렇게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이 아래서 바라보는 이 풍광이 참 아름다워요. 신전 자체로 참 잘 남아있고, 그쵸? 일대에 이렇게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수목이 우거지면 폐허가 참 정감 어리고 좋습니다. 오히려 아크로폴리스 위보다 여기가 더 좀 따뜻하고 정감 있게 느껴지지요. 아무튼 파르테논보다 조금 뒤에 지어졌기 때문에 전성기의 여운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신전이에요. 그리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한창 말려들어서 아테네가 이제 몰락의 길로 들었을 때, 그쵸? 그때 이제 세워진 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정말 와, 너무 잘 남았다. 파르테논 같은 경우는 그 비운의 이제 폭발 사고, 그쵸? 폭약 저장고로 쓰였다가 17세기에 이제 폭격을 받고 아주 파괴되는 대참사를 겪었는데 이 신전은 놀랄 정도로, 그쵸? 거의 뭐 2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뭐 그냥 뭐 디테일을 보면 손상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파르테논이랑 거의 유사해요. 이 노리스식, 그죠? 주두의 장식이 오면 노리스식 신전이고, 그죠? 거의 뭐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기둥 개수는 좀 적네요. 6개니까. 파르테논은 8개였죠. 어쨌든 노리스식 기둥의 사면이 이제 둘러싸인 기둥으로 아주 고전적인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말끔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파르테논과 또 이거를 비교해 보는 게 좀 흥미로워요. 파르테논의 그 균형 잡히면서 역동적인 모습에 비하면은 뭔가에 좀 형식화됐다는, 물론 뭐 이 신전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 신전만 해도 대단히 아름다운 신전이지만 아무튼 굉장히 뭔가 좀 형식화됐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죠. 자, 평면도를 살펴볼까요? 일단 정면에 기둥이 6개가 있지요. 그리고 사면이 기둥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나우스라고 하는 이제 내부 공간이 이제 있고요. 자, 이거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형식이 기둥이 6개 있으니까 헥사, 스틸,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니 페립테랄, 헥사, 스틸, 페립테랄 돌이 오도겠죠. 네, 그리고 입구는 이쪽입니다. 보통 이제 동쪽을 향하게 되죠. 아침빛이 향하는,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하는. 아무튼 이렇게 정면의 개수는 6개, 사방에 둘러싼 헥사스틸 페리테랄. 근데 아래는 이 신전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오고 난 다음에 변형된 평면입니다. 딱 여기 십자가가 보이는데 교회로 쓰였어요. 교회로 쓰여가지고 이 신전이 그렇게 잘 남은 겁니다. 교회로 쓰이니까 부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입구는 이제 바뀌네요. 서쪽이 입구가 됐지요. 보통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나 성당들은 서쪽을 이제 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동쪽에 성스러운 신상, 성소가 동쪽에 향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별도의 부가 시설을 지어가지고
앱스라고 하죠. 앱스. 이 반원형의 공간으로 된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다시 허물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십자가 형태의 평면을 교회는 지녀야 되니까 이렇게 십자가 날개가 튀어나온 부분을 지었는데 그리스 신전이 아무튼 이렇게 바꾸기가 좋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그리스 신전의 이런 정방향 구조가 일종의 어떤 그런 기하학적인 평면 구조의 바탕을 이뤄서 중세 교회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지요. 기독교 교회 건축과 그리스 신전은 굉장히 외향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 신전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바실리카가 또 성당의 원형이 되었고 이렇게 기하학적인 어떤 모듈 구조가 성당에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서양 건축, 고전 건축의 DNA가 계속 이어졌다고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아주 남아있는 상태가 대단히 훌륭하고요. 노리스식 신전의 어떤 이 주두나, 그쵸? 메토프나, 여기가 메토프죠. 그리고 트리글리프, 그런 구조들, 그리고 이 페디먼트까지. 이 노리스 신전 양식이 아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파르테논에 이어서 아주 표준적인 양식이 아주 수준 높게 아주 당당하게 잘 구현됐다고 할 수 있죠. 보면 이제 이 삼각형이 아니라 이 줄 세 개가 있는 부분을 이제 트리글리프라고 하죠. 이 엔터블러처, 그죠? 엔터블러처 이 신전 상층부에 있는 구조 중에 트리글리프 사이에 이제 이렇게 메터프가 있고 메터프는 이제 빈 공간이니까 이야기들을 많이 조각을 해놓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쓰이지만 이 헤파이스토스 신전에는 테세우스의 모험, 전설상의 아테네 왕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모험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답니다. 보면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지만 고전 기그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그 조각의 모습이 생생히 남아 있어요. 특이한 거는 이제 신전의 그 신상이 안치된 나우스로 들어가는 이제 프로나우스 쪽, 그러니까 현관이라 할 수 있죠. 내부 현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프리즈가 하나의 그 연속된 띠로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블랙 도리스식과는 좀 다른 거예요. 상당히 다른 거고 이오니아식입니다. 이오니아식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조금 얘기하고 다음 시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후기로 갈수록 모든 양식은 이제 보다 장식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트리글리프, 메터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나누는 거에서 좀 더 조각이 풍부한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조각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켄타우로 마키아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켄타우로스족과 그리스인들이 벌인 전쟁. 그 지난번에 이제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이 켄타우로스 쪽이 라프타이인의 그 결혼식에 초대됐다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 남의 결혼식 신부를 납치하려다가 그냥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무튼 뭐 술 취하고 정신 잃으면 이성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켄타우로스들은 이제 이 싸움에서 지고 이제 축출당하는 거지요. 아무튼 뭐 영웅 그리스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설화니까 전설이니까 이걸 즐겨 다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프리즈가 좀 멀리 잘 보이게. 자, 외관은 이제 아주 표준적인 노리스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안에 보면은 이제 프로나우스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내부 현관이라 할 곳에 이제 프리즈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조각된 거는 노리스식 이후 양식인 이오니아 양식과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나 둘씩 후기 양식들이 침투해 오는 거지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변형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르테논과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면을 보이는 약간 시대가 조금 떨어지는 아테네 아고라이가 헤파이스토스 신전 외에 좀 멀리 떨어진대. 자, 여기가 이제 아테네고요. 아테네에서 코린트 해협을 이제 건너면은 여기가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지요. 여기는 이 아테네 같은 이 항구 도시와 다른 굉장히 이제 산이 우거진, 그렇죠? 산이 우거진 아주 내륙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에서도 좀 산골 마을인데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강원도쯤 될까요? 아무튼 버스를 타고 꽤 오래 가야 됩니다. 이 바세에 아무튼 이 아테네 파르테논에 또 영향이 있는 그런 또 작은 신전이 하나 있어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사방이 그냥 산지인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깊은 데에 신전이 있어요. 바세의 그 고대 도시 유적 중에 아주 놀라운 신전이 이 산골짜기에 하나 남아 있는데 아폴로 에피큐로스 신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420년에서 400년이니까 헤파이스토스 신전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고 뭐 완성된 것도 조금 늦었네요. 자, 이건 보아하니까 이제 19세기쯤 뭐 풍광인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터키, 뭐 최근엔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이 튀르키예인들의 그쵸 선조들이 세운 오스만 제국이 이제 확장하면서 그리스까지 발칸반도를 다 장악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좀 지배와 좀 질곡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이렇게 많이 무너지면서도 워낙 깊은 산골이어서 그런지 의외로 또 잘 보존이 된 게 이 아폴로 에피큐로스 신전이죠. 우리가 그리스 신전이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리스 신전의 상당수는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전들 아니면은 그 이후 르네상스나 고전기 때 그 양식으로 지은 것들이고 이런 오리지널 그리스 신전은 잘 남아있는 게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귀한 신전이라 할 수 있죠. 전염병을 벗어난 이 지역 주민들, 피갈리아 주민들이 신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뭐 이 도시는 오래전에 폐허가 됐고 진짜 산골짜기에 이 신전 하나가 이렇게 잘 남아있는데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찾아가기 쉽진 않지만 정말 한번 이 그리스 문명에 정말 관심이 깊다면은 꼭 방문해 볼 만한 장소입니다. 천장은 다 이제 날아갔고 여기 이제 페디먼트가 있었겠지만 페디먼트도 이제 사라졌죠. 하지만 기둥들이라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기둥은 이제 우리가 보통 주도 모양에서 그죠? 기둥 꼭대기 장식이 있냐 없냐 있더라도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없는 스타일이 도리스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리스식의 그 영향이 도리스식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둥이 6개 있는 사면이 둘러싸인 헥사 스틸, 페립테랄, 도릭 오더 신전이죠. 신전 규모 자체는 작은데 이 지형 자체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신비스럽고 아주 영험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이게 혼자 가면 좀 무섭겠어요. 자, 다른 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이 신전에 보면은 겉은 이제 노리스식으로 되어 있고 안의 구조를 좀 봐볼게요. 안에 이제 나우스 공간이 있는데 나우스는 이제 여기 보면 드러나지만 벽체로 쌓았습니다. 벽체로 쌓았는데 벽에 돌출된 기둥이 이렇게 4개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안은 벽체로 나우스 그 신상 모시는 곳을 했는데 그 나우스 내부를 돌출한 또 기둥들로 장식을 했는데 이 기둥들이 좀 특이해요.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아무튼 외부 기둥은 이렇게 장식이 없는 도리스식. 근데 내부 기둥은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는 헥사스텔 페립테랄에 그렇죠? 도리스 스타일의 열주들이 늘어선 그런 양식인데 내부 그렇죠? 내부 이 나우스를 중심으로 한 이 내부 공간은 특히 이 나우스 신상에 안치된 나우스는 벽에서 돌출된 기둥들이 이렇게 벽기둥처럼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상도입니다. 그리고 끝에도 기둥이 하나 있고 얘네는 기둥머리에 장식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혼자 있는 얘는 장식이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프리지에는 조각이 이렇게 띠로
이루어져 있죠. 연속적으로. 이오니아 스타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 기둥, 그러니까 외부는 도리스식인데 내부 공간, 기둥 있는 곳은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이 섞었어요. 참고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양머리 볼트가 있는 게 이오니아식, 그리고 화려하게 잎사귀로 장식된 게 코린트식입니다. 다음 시간쯤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까 헤파이스토스, 아테네 아고라의 헤파이스토스 신전도 이오니아식이 좀 섞여 있었는데 이건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부 양식이 좀 더 많이 침투한 겁니다. 자, 이게 겉에서 본 내부 나우스가 있는 이 벽체 구조고요. 이 기둥 두 개 있는 이쪽이 이제 아마 동쪽을 향한 입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내부에 기둥들이 돌출이 돼 있고, 이 상층부는 이제 이 천장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잘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무너진 거에서 그 상층부 주두를 장식하던 이 파편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둥들의 양식이 겉면을 둘러싸는 이 도리스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공간의 내부 벽기둥들, 이 위가 이제 이오니아식이 있었을 그런 주두들이고, 가운데 보면 완전히 파손됐는데 그래도 기둥 받침이 하나 보이죠, 여기? 여기 이제 코린트식이 하나 딱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 파편들은 수습돼가지고 우리가 기둥 양식은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의 기둥은 거의 최초의,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코린트식 기둥 유구라고 우리가 파악이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중간에 서 있는 기둥들의 이오니아식 주두가 이렇게 이제 파편이 출토가 된 거죠. 아마 이거는 더 자른 파편이어가지고 이게 상상으로 된 그림만으로 우리가 복원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아무튼 뭔가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하나 고전 양식이 완성된 다음에 그게 이제 서서히 장식화가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반복할 수는 없고, 근데 그게 너무나 완벽해. 그렇게 되면은 뭘 하게 될까요? 뭔가를 자꾸 덧붙이게 되지요. 덧붙이고 뭔가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장식화 현상이 이제 말기에 가면은 나타나는 건데, 그리스 문명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이라는 거는 그리스 문명이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좀 더 좀 장식화됐다는 점. 그러니까 노리스, 이오니아식, 코린트는 약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양식의 혼용이 생기면서 장식이 성행하게 되면 장식이 없는 건 좀 단순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 도리스식은 서서히 이제 퇴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르네상스건 그 이후 시대이건 뭐 미술사에서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바세이 그 앞으로 에피큐로스 신전 내부의 상상도고요. 그쵸? 겉은 도리스식 기둥이지만 안쪽에는 그쵸? 이렇게 이오니아식의 벽 기둥들이 있었을 거고,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가장 오래된 그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코린트식 기둥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기 가운데는 좀 신상이 또 있는 각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장식된 기둥으로 뭔가 좀 영험하고 성스러운 느낌을 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오니아식의 특징인 연속된 장식된 조각 프리즈도 여기 이렇게 보이지요. 내부 공간에 이제 완전히 이오니아식의 코린트식이 곁들인 그런 양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 문명의 몰락과 더불어서 그 전성기를 화려하게 완성했던 도리스식이 서서히 퇴조하는 겁니다. 자, 내부 프리즈 조각이 잘 발굴돼가지고 이렇게 별도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자, 무슨 내용일까요? 보면은 막 팔을 쳐들고 뭐 역동적으로 하는 게 뭐 또 전쟁 모습 같습니다. 전쟁, 마키아 장면이 아주 인기 있죠. 이 그리스 신전의 내부 장식에선. 재밌는 조각이 있어요. 마조노 마키아. 아마조노는 그 고대 신화에 그 나오는 여전사들, 아마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존 전사들이죠. 아주 그냥 역동적이고 멋있게도 있고,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이고, 전설에 의하면 아마존 여전사들이 그리스를
침략했대요. 그래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그래 아무튼 뭐 세세우스나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이 이제 맞서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에도 보면 아마존 전사가 나오죠. 그 일리아드에서 아마존 전사들은 트로이에 속해서 싸웠고, 아마존 전사의 그 우두머리를 할 여전사, 여왕이랄 펜테실레아가 이제 아킬레스와 싸워가지고 일기토 정면 승부를 벌이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지요. 이게 아마 또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뭐 추측도 드는데, 이런 아마존 여전사들은 아마 우리가 신석기 시대까지 아직 모계사회의 그런 유풍이 남아있을 때 여자들이 이후에 이제 그죠? 지위가 떨어지기 전에 높은 지위를 유지했던 그 모계사회의 유습이 남아있던 그 흔적이 전설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여전사들이 있는 그런 모계사회들이 좀 있었대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문명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굉장히 외곽이죠. 흑해 넘어가서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면 여자 전사들의 그 유해가 확인되는 고대 무덤이 또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게 아킬레스라면은 펜테실레아를 쓰러뜨렸고 죽기 전에 애처로운 눈빛로 펜테실레아가 쳐다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프리드 조각에는 켄타로마키아, 이 켄타로스족들이 랍타이족의 결혼식에 갔다가 술 먹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신부들을 납치하려다가 그죠? 쫓겨난다는 그 장면인데, 보면 아주 그냥 그 인물의 풍부한 양감도 잘 살아있고 격렬한 감정 표현, 켄타로스족들의 그죠? 약간은 좀 고통스러운 패배와 죽음, 그런 이들의 어떤 뒤틀린 욕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조각을 했어요. 아주 그 빼어난 켄타로 마키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다른 지역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리스 본토를 넘어서, 아무튼 그리스 문명이 전성기 때는 이제 지중해 거의 전역을 이제 그들의 영향권에 두면서 마그나 그라이키아라고 하는 일종의 그 대그리스지요. 통합된 제국은 아니었지만 범그리스 문화권으로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탈리아, 이 장화 끝에 있는 시칠리아 섬인데, 시칠리아의 상당수의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이제 그리스인들의 식민 도시로 건설이 됐고, 그 중에서 특히 또 인상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아그리젠토예요. 아그리젠토. 시칠리아 섬의 좀 남쪽 해안가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명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시라쿠사 같은 도시에 뭐 아르키메데스 같은 다 이 이탈리아, 이 시칠리아 식민 도시의 다 엘리트 지식인들이죠. 그 정도로 거의 뭐 본토에 전혀 뒤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또 본토를 좀 압도하는 그런 문명을 지녔던 게 이 다른 그리스의 식민 도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그리젠토,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에는 또 그리스 신전들이 잘 남아 있어서 방문할 만한 장소가 되고 있죠. 지난번에 나폴리 남쪽의 그 파이스툼처럼이요. 신전들이 많아서 신전의 계곡이라 불리는데 진짜 물이 흐르는 계곡은 아니고, 이 아그리젠토 이 고대 도시, 아그리젠토 고대 도시 남쪽의 이 구릉 지역입니다. 여기 아래는 이제 바다고요. 이 지도가 좀 더 나와 있네요. 아그리젠토 도시가 격자 모양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고, 거기 바다와 사이에 이 구릉 지역이 있어요. 이 도시를 보호해주는 아주 또 그런 자연적인 성취 역할도 했을 텐데, 여기다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건설한 거지요. 아테네나 다른 도시처럼.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을 건설했는데, 상당수가 이 폐허로 남아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예 신전의 계곡이란 일종의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아그리젠토의 신전의 계곡을 가는 것만으로도 이 그리스 신전 건축이 아르카이크 시대에서 고전기까지 어떤 변천을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들의 변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에서 그 중에서 가장 늦은 것을 차례로 답수하면 되겠죠. 일단 아그리젠토 신전의 계곡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이제 헤라클레스 신전. 기원전 6세기 말이니까 기원전 한 500년대, 그쵸? 500년대
말이겠죠. 510년, 520년 그런. 딱 봐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아르카이크의 신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이 도리스식 기둥의 주두 부분이죠. 주두 부분. 그렇죠? 아바쿠스와 에퀴너스를 포함하는 이 기둥의 이 꼭대기에 받치는 이 동글동글한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너무 커가지고 무슨 버섯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웃기는 얘기는 저는 뭐 빈대떡 같다고도 하는데 이게 아무튼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비례적으로도 정립이 안 됐고 아직은 정리가 안 됐고 공학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큰 거를 넣어서 그렇죠? 받치는 수밖에 없겠죠. 약간은 좀 조금 뭔가 좀 부조화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이제 헤라클레스 신전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기원전 5세기 중엽 이때가 이제 아테네로 치면 이제 페리클레스가 활약하는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입니다. 카스토로와 이제 포럭스 신전이 이제 기원전 5세기 중엽인데 확실히 이제 기둥에 비해서 주두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뭔가 좀 짜임새 있고 그렇죠? 야무진 그쵸? 뭔가 좀 쫙 조인 그런 느낌이 나죠. 기둥이 몇 개 남아있진 않지만 이 정도 보존된 그리스 신전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헤라클레스 신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훌륭하게 잘 남아있고 여기 보면 기둥 파편들이 남아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조각조각 난 것들을 매끄럽게 이어붙여서 세운 그 흔적을 우리가 또 여기서 유출을 이제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구름 너머에 이제 현대 아그리젠토가 보이는 그렇죠? 그 옛날 아그리젠토의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제 5세기 중엽으로 이제 주노, 헤라 신전이 이제 있는데 역시 이제 주두의 크기가 작아요. 앞에 헤라클레스 신전에 비하면. 그래서 많이 이제 부서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략 모습을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신전이 이렇게 있었겠구나 하는 모습을. 꽤 뭐 이 정도도 뭐 잘 남은 신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남아있는 신전들이 이렇게 여러 개,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데 여러 개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아그리젠토의 신전의 계곡은 시칠리아를 간다면은 반드시 찾아가야 될 그런 답사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꽃은 콩코르디아 신전이라고 할 수 있죠. 기원전 440에서 430년 헤파이스토스 신전과 거의 이제 유사한 시대고 생김새도 비슷하네요. 일단 너무 잘 남았어요. 완벽하게 남았고 이렇게 잘 남았다는 거는 이 신전이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로 쓰였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 아그리젠토의 신전은 이제 주변에 있는 석재로 신전은 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이제 사암 계열의 돌을 사용했고요. 붉은 빛이 도는 사암 계열을 사용했지만 이게 아마 겉에 이제 칠을 아주 화려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돌의 빛깔이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여기 오래된 나무와 어우러진 이 신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 코르디아 신전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이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크게 세 개가 있죠. 도리스, 이오니아, 코린트. 약간 시대순도 있습니다. 도리스가 우선, 그 다음에 이오니아, 그 다음에 코린트. 그리고 고전기 완성은 이미 도리스에서 이루어졌고 후기로 가서 장식화되면서 이오니아와 코린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건 도리스식이에요. 장식 없는 주두, 그리고 이 상부 엔터블러처에 보면은 이 트리글리프와 사이 공간인 메토프. 이게 이제 도리스식 신전의 특징이죠. 기둥이 6개니까 헥사스틸, 사방이 에워싸고 있으니 페립테랄.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헥사스틸 페립테랄 도릭 오더. 거의 뭐 완벽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도 아주 잘 남았어요. 내부 벽체도 훌륭하고 이게 이제 교회로 쓰이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파손이 안 됐던 거죠. 파르테논의 그 아주 훌륭한 비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잘 남아 있고요.
근데 헤파이스토스 신전처럼 뭔가 좀 형식화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신전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 신전도 너무 훌륭하지만 파르테논이 정말 대단한 거죠. 비슷한 양식인데 물론 파르테논은 기둥 개수가 이제 2개 더 많기는 하지만 규모도 크고 대체 그 파르테논의 역동적인 미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참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한 면이고 결국은 어떤 표준 형식을 그냥 똑같이 답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그 조정을 미세하게 줄 것인가. 거기서 그 역동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신전도 그 기본적인 뭐 안솔림이나 엔타시스나 뭐 여러 가지, 그쵸? 이 가운데가 좀 솟아있는 라이징, 이런 게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눈에 아름답고 우아한 형태가 됐을 거고, 파르테논은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더 살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또 찾아내고 실현하는 안목이 결국 예술가의 자질이겠죠. 자,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전에 파이스툼 얘기하면서 파이스툼의 그 신전이 그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 그쵸? 유네스코 그 표지 그 상징 그걸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거고요. 이 아그리젠토에 있는 콩코르디아 신전이 바로 이 유네스코 로고에 쓰인 겁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아름답고 우아해요.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고 누르스름해서 그렇지 이 비례나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안정되면서도 둔탁하지 않고 아주 빼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본 모습이고요. 내부의 이 벽체 구조는 아무튼 이 우리가 그리스 신전의 그 초창기인 그 메가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하여튼 메가론 구조에 이렇게 기둥이 덧붙여지면서 이런 양식적 완성을 이룬 거의 뭐 500년 이상의 그 여정이지요. 아무튼 그 종착점에 참 놀라운 작품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그리젠토에는 흥미로운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은 뭐 아그리젠토에서 아마 가장 큰 신전이었을 건데 지금 뭐 기둥 흔적만 이렇게 추초만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걸 파노라마식으로 찍어서 그죠? 높이가 낮다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넓이고 여기 보면 어떤 분이 누워 계시네요. 술 한잔 먹고 누워 계신 걸까요? 그건 아니고 자, 이 누워 계신 분 엄청납니다. 크기가. 이게 기둥 하나였어요. 그것도 신전으로 치면 작은 기둥. 자, 주도 하나만 남은 거 봐도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기암괴석이 하나 있는 것 같죠. 올림피아 지우스 신전. 딱 이름에서부터 그 포스가 느껴집니다. 아마 기원전 5세기 말일 거고 아그리젠토는 이제 기원전 5세기 400년 그때 이제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그리스 아테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끝나고 몰락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5세기 지나면서 몰락해요. 여기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던 카르타고 한니발의 카르타고 아시죠? 한니발 이전에 카르타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폐허가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가 이제 포에니 전쟁으로 지중해 자원을 겨룰 때 이 아그리젠토가 꽤나 중요한 전쟁터가 돼가지고 아무튼 전쟁터가 돼서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서서히 몰락했던 건데 그 마지막 번영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자, 이 누워 계신 분이 그나마 잘 남은 흔적이니까 얘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텔라몬이라 불리는데 텔라몬은 이제 일종의 뭐 괴물 거인 뭐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 일종의 남성이죠. 이 사람 모양을 한 기둥.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도 그렇고 모든 문명이 이제 전성기를 넘어서 후기로 갈수록 장식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노리스식에서 이오니아와 코린트식이 나오는 건데 기둥 자체를 아예 그냥 쭉 뻗은 그런 추상화된 형태가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조각하는 남성도 쓰이고 여성도 쓰이고 그런 사람 모양의 기둥 조각이 나오는데 남성일 경우에 사람 모양의 기둥 조각을 남성 기둥 조각을 텔라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기 건축, 고전 스타일의 건축에서 계속해서 이제 쓰이게 돼요. 자, 어마어마하네. 진짜 무슨 거인이 화석화돼가지고 굳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신전이 자, 좀 특이하죠. 일단 기본 형식은 도리스식이에요. 주도에 장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위에 이 엔터블러처 부분에 아키트레이브 위에 트리글리프 사이에 이제 이렇게 메토프가 있고 전형적인 도리스식 같은데 안쪽이 뭔가 벽처럼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장식화된 경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 벽체의 이 상층부, 내부 벽체의 상층부에 이렇게 탈라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장식화된 스타일이고 뭔가 좀 그리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국적인 거죠. 사실 시칠리아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도 꽤 떨어지고 또 북아프리카에서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와는 다르게 또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좀 흡입했을 거고 그런 흔적들이 또 이런 장식화 경향과 맞물려서 흥미롭게 나타난 거지요. 이중으로 된 이런 벽체 구조의 아주 장엄한 신전이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아그리젠토의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었어요. 결국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장식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장식화와 더불어서 또 다른 그런 후기 양식의 특징이 또 거대한 그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그리스 문명의 그 다음 타자라 할 로마 문명의 전승이 돼서 로마 신전은 굉장히 규모가 크죠. 물론 로마는 그리스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대제국이긴 했지만 아무튼 뭔가 좀 거대하고 또 뭔가 좀 장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반기 어떤 문명의 후반기적인 특징인데 그게 이제 그리스 건축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이건 지역적인 개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건축의 어떤 고전 양식의 표본이 이루어져서 각 지역으로 퍼지지만 각 지역의 특색들이 또 결합해가지고 지역마다의 그런 개성 있는 건축들이 나타나는데 이 시칠리아에서는 이 아그리젠토의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 이런 면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측 복원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형태는 이제 아주 도리스식의 모범 스타일 같지만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쵸? 기둥을 이렇게 홀수로 세우는 거는 또 이렇게 흔한 예가 아니라 할 수 있죠. 또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장식적인 텔라몬들을 그 사이에 집어넣는 텔라몬을 이렇게 짝수로 6개를 배치하려고 텔라몬이 이제 우선적으로 시각적인 요소니까 이 기둥이 오히려 그쵸? 핵심 구조물이면서 부차적인 요소로 밀려가지고 7개로 늘어난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구조 자체를 좀 더 좀 에스트락하고 추상적으로 그쵸? 아주 단순하면서도 당당하게 내세우는 게 최전성기의 모습이라면 그게 좀 흐트러지고 보다 장식화되는 게 그 모든 문명의 공통인데 그게 후반기적 양식이고 그런 면을 이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이와 반대로 규모가 더 작아지면서 장식화되는 경향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원전 5세기 중반 그리스 문명이 정점에 달했던 그 최전성기의 흔적이 파르테논 신전이고 이게 조금 지나서 약간 형식화된 게 이제 헤파이스토스 신전 오늘 본 그리고 아그리젠토의 콘코르디아 신전이고 보다 이제 장식화돼서 이오니아 기둥이나 뭐 코린트가 삽입된 양식들도 보이고 이렇게 텔라몬이 삽입된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도 보이고 이렇게 뭔가 장식화, 거대화 또는 반대로 소형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그리스 문명은 이제 끝나고 로마 문명이 로마에 걸맞는 또 자기의 신전을 그리스 문명을 바탕으로 그리스 신전 그 표준 양식을 바탕으로 또 창출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후반기에 그 중요한 양식인 이오니아와 그 코린트 양식을 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